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16일 월요일 실전 매매 정수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뉴욕 증시는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 소식에 나스닥이 좀 크게 빠지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지상전이 임박했다라는 소식에 유가가 반응을 했습니다. 6% 넘게 급등을 했고요. 87달러 선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 미국 시장 점유율이 50%대까지 떨어졌다라는 소식도 나왔는데요. 50%라고 하면 많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에 지수는 3% 넘게 빠지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계속해서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시장 흐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보실 텐데요. 0.68% 하락하면서 2,439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급 동향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개인과 기관 투자자가 오늘은 담아내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오늘도 차가운 시선 보내고 있습니다. 400억 원 넘게 물량 덜어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지수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보다 낙폭이 훨씬 더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1.67% 하락하면서 800선 강당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809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개인과 기관 투자자가 현재 물량 담아내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오늘 700억 원 넘게 현재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 오늘은 방산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이스라엘의 지상전에 대한 언급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이 당장 멈추지 않는다면 참전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고요. 미국은 이스라엘 인근에 두 번째 항모와 또 전투기를 추가로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좀 확대될 기미가 보이게 되면서 방산주가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 힘을 받아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많은 종목 속에서도 어떤 종목에 주목해보면 좋을지 오늘장 표적 종목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실전 매매의 정수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시장이 흔들립니다. 제가 지난주,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한글날 끝나고 나서 연휴가 끝나고 나서 시장 바닥 친 거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공개 방송에서도 그 얘기를 더욱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다시 재차 하락할 거다, 조정받을 거다. 왜? 미국 시장이 어느 라인을 돌파 안착을 하면 그러면 종목들이 좋아질 거고 끌고 갈 거고 전쟁 이슈를 먹어버립니다. 근데 미국 시장이 어느 라인을 돌파를 못하면 재하락을 할 거고 또 떨어질 거고 악재는 불거지게 될 거다. 그래가지고 전략을 뭘 줬어요? 방산주, 에너지, 금 관련주. 이쪽을 공략을 하라. 왜냐하면 걔네들은 시장이 만약에 우리나라 시장이 2,800, 2,900, 3,000, 3,200, 3,500 엄청나게 올라가도 올라가는 거고 주식이기 때문에. 근데 시장이 빠져도 올라갈 수 있는 쪽이 그쪽이다. 어디? 에너지, 방산, 그다음에 금 관련주. 그래서 전날 유가가 6%가 폭등을 하고요. 그다음에 금값도 폭등을 했습니다. 금값 차트를 보게 되면 장대 양봉이 이따만하게 나와 있어요. 유가도 마찬가지고. 조정받다가 갑자기 장대 양봉을 이렇게 팡 하고 텄다는 얘기는 위로 급등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하고 유가하고 얘네들이 급등한 이유는 지금은 전쟁이 그렇게 뭐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장기화의 조짐이 안 보인다 어쩌다 그러는데 지금은 또 얘기가 또 바뀌었죠. 말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불안하다 그랬죠, 제가. 그래서 그걸 믿지 말아라. 전쟁 양상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 사실 뭐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란이 참전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고. 근데 어쨌든 간에 조만간에 지상전 투입이 될 것 같기는 하고 나서의 양상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도 에이 설마 나겠어 했는데 났고. 나더라도 뭐 금방 끝나겠지. 뭐 한 3개월, 2개월 이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그랬는데 벌써 2년째 지금 저러고 있는 거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쟁 관련주들, 뭐 방산 관련주들 오늘 이제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 관련주들, 뭐 흥구석유, 뭐 이쪽 애들은 뭐 전날부터 막 폭등하고 뭐 난리도 아닌데 종목들은 다 빠집니다. 오늘 코스닥 종목들 1,280개 거의 다 빠지고 있고, 뭐 코스피도 거의 다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움직이는 거는 제가 이럴까봐, 그러니까 그쪽들을 공략을 해라. 방산주, 에너지, 그 다음에
전날도 제가 금요일 날에 빅텍 잘 보라 그랬죠. 빅텍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종목을 보면 자, 빅텍 지난주 금요일 날에 이런 애들이 이제 뭐 그때 이제 미래생명자원 이런 거를 막 언급을 하면서 결국은 음식업종 사료주들도 이제 전쟁 이슈로 이제 급등하고 움직였던 건데 인플레이션 관련주로 이제 빅텍도 보니까 여기서 이게 전날 요랬단 말이에요. 모양이 요랬어요. 요랬는데 요런 게 급등할 거다. 왜 얘가 급등한다? 미래생명자원도 그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뭐 뿐만 아니라 뭐 이거 요렇게 있다가 그러니까 요렇게 생겨 먹은 애들 있죠. 그게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관련주다. 근데 걔가 요렇게 생겼다. 그러면 다 튑니다. 왜냐면 지금 다른 게 안 움직여서 그래요. 건설주 안 움직이죠. 증권주 안 움직이죠. 뭐 그렇다 철강주 움직입니까? IT 안 움직이죠. 인공지능 관련주들 한 이틀 동안 급등했는데 전날 떨어진 게 거의 올라간 거 다 반납을 했고 오늘까지 떨어지면 원래 자리로 다 내려온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뭐로 먹든 간에 어쨌든 수익만 낸다라 그러면은 그 이슈가 있는 바닥주들을 공략을 하면 되는데 어쨌든 저는 이 전략을 공개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대놓고 주식을 사라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시작을 바닥을 쳤느냐? 제가 이 얘기 딱 했거든요. 시작 바닥 친 거 아니다. 대체 하락할 거다. 빠질 거다. 그래서 전략을 주는 게 뭐다? 방산주서부터 해가지고 에너지 관련주, 금 관련주를 사라. 여러분들한테도 금 관련주 추천했었잖아요. 오늘은 이따가 이제 방산주를 얘기할 건데 어쨌든 그쪽 공략을 하고 시장이 이제 흔들리고 그러다 보면 자 이제 우리나라 시장으로 잠깐 가서 자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여기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보면 아까 아침에 올라가는 척을 했지만 결국 저점이 깨지면서 다시 흔들리고 있는 중인데 일단 일본이 빠집니다. 일본 시장이 지금 빠지고 있죠. 그럼 얘네들도 이제 이쪽으로 내려오려고 하려고 할 거고 그다음에 미국 시장도 이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제 여기서부터 난리가 나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난리가 안 나죠. 이제 이걸 깰 거냐 말 거냐 그러면서 이제 깨질 거, 그러니까 한 번, 두 번만 더 내려오면 우리나라 시장은 더 큰 충격을 받겠죠. 근데 거꾸로 급등하는 애들은 지금 이슈가 있는 게 저게 왜 흔들리겠어요? 왜 금값이 올라갑니까? 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요? 왜 석유 가격이 올라갑니까? 저쪽 전쟁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란이 이제 참전하게 되면은 이제 유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슈가 더 나올 거고, 그럼 유가 급등을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을 압박을 하다 보면은 미국에서도 이제 긴축을 해야 돼요. 그럼 긴축을 하게 되면 성장주와 기술주들이 또 떨어집니다. 골 때리죠?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이 그래서 나스닥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흔들어 놓고 다시 올라가겠죠. 그러면 전략은 뻔하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이슈로 있는 종목들이 먼저 움직이지만 이게 다 떨어지고 나다 보면 종목들이 싸지겠죠. 박인세일. 그러면 그때서는 로봇주, 인공지능, 그다음에 반도체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시장 때문에 떨어지는 거니까 많이 싸지면 그쪽을 다시 들어가면 되죠. 지금은 뭐 엘컴텍이나 이런 데에서 뭐 100%를 먹든 300%를 먹든 1000%를 먹든 많이 먹고 나서 그걸 팔아주고 나중에 삼성전자가 하한가 내려가면 거기서 싸게 주워 담으면 말이 그렇다는 얘기가 그렇게 안 내려가지만 그러니까 전략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 전략을 오늘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난주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공개 방송 꼭 참여하라 그랬죠. 요즘에 넥타이 힌트도 안 주니까 노란 톡방 들어오라 했죠. 지금 닫혔으니까 안 들어올 겁니다. 안 들어와질 겁니다. 이따 다시 열어드릴 텐데. 그래서 지난주에서도 노란 톡방에서 엘컴텍 급등할 겁니다. 올라갑니다. 금값이 수상합니다. 다 힌트를 다 줬어요. 결국은 급등을 했잖아요. 커봐요. 자, 이제는 방산주니까 이따가 어떤 전략을 드릴지 한번 잘 보시고요. 어쨌든 방산주, 에너지, 금, 요 관련주들만 급등하고 있는 지금은 테마 장세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전쟁 관련주, 이렇게 방산, 에너지 관련주들 좀 시세를 내고 있지만 오히려 지수는 하락하고 있고 또 대형주 위주로는 빠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최근 테마성으로 움직이고 있으니 지금은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공략을 해보고 종목들이 조금 더 가격이 저렴해졌을 때 다시 담아보자라는 전략까지 함께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023153-2611
12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행위는 금지하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TV 리스크관리팀, 손실복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장 표적 종목은 어떤 것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입니다. 종목명은 퍼스텍이고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은 퍼스텍입니다. 현재 양시장에서 흐름 보시면요, 5% 넘게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말씀처럼 테마성 장세로서 움직이고 있고요. 3,790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퍼스텍 전문가님 오늘장에서 어떻게 공략해 보면 좋을까요? 자, 방산주 쪽으로 확산이 되고 있죠. 어제 전까지만 하더라도 에너지 관련주 위주로만 강했습니다. 뭐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그다음에 뭐 GSE, 대성에너지, 흥구석유. 거의 우리나라도 이제 겨울철이지만 유럽도 그다음에 선진국들은 거의 북반구에 다 위치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덥거나 너무 극하게 추우면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기가 조금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요 위도 요 정도에 있는 나라들이 이제 그러니까 농사도 잘 되고 그렇죠? 뭐 강도 안 얼고 뭐 등등. 그래서 잘 사는 나라들이 지금 거의 다 이제 겨울철인데,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들 사람도 거기에 많이 몰려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겨울 되면은 기름을 많이 쓰겠어 안 쓰겠어요? 많이 쓰겠죠. 그러니까 유가가 이제 많이 올라갈 철인데 지금 여기도 전쟁한다, 저기도 전쟁한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문제지만 여기가 이제 중동 지역에 이제 전쟁이 나면 거기다 이란을 참전하게 되면 그다음에 뭐 시리아라든지 레바논이라든지 그러면은 이제 유가가 급등을 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지금 저쪽 관련주들이 최근에 급등을 했는데 어쨌든 그것도 그거지만 이게 전쟁 양상이 어떻게 될지 뭐 이것 뭐 전쟁 학자들도 못 맞추는 건데 뭐 저라고 맞추려면 맞출 수는 없어요. 어떻게 양상을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뭐 일주일 만에 끝날지 이게 7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어떤 전쟁 학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뉴스에 나와서 SBS 뉴스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쟁을 하게 되면 최소한 한 달은 될 거다. 근데 이란 참전이 안 됐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사가 지상적으로 들어가서 팔레스타인을 점령을 하는데 한 달 정도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 이란이 참전한다라 그러면은 이란 인구가 8,700만 명입니다. 그러면 전쟁 양상이 이게 확전이 되게 되면 한 달은 더 걸릴 수 있겠죠, 당연히. 제가 하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이게 전쟁 이슈가 바로 끝나지는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이제 전쟁 관련주들이 이제 슬슬 움직일 것 같은데, 그래서 퍼스텍은 드론 관련주이면서 인공지능 로봇 관련주이면서 그 다음에 방산주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IT 섹터가 다시 움직인다, 올라간다 그러면 로봇주로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근데 로봇주로 그러니까 최근에야 로봇주로 한번 움직였던 거고, 뭐 지뢰 제거 로봇부터 해가지고 뭐 드론, 그리고 요즘에 전쟁이 다 드론이 또 많은 역할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뭐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도 드론에다 폭탄 매달아가지고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드론으로 정찰도 하고, 그래서 아마 드론에 대한 이슈는 계속 뉴스는 나오기는 할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퍼스텍이 드론만 만드는 건 아니고 기업 내용을 보면은 그 안에 뭐 T-50기, 그다음에 수리온, 단거리 지대지, 공대공, 유도무기, K9 자주포, K10 탄약 운반차 등의 그런 이제 체계 사업에 참여를 했다라고 하고, 이런 분야에서 발사 통제 장비, 구동 장치, 냉각 장치, 자동 소화 장치 등등을 개발 생산하고 있다라고 기업 내용이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위산업 부분들도 하고 있는 부분들이라 오늘 보면은 뭐 휴니드도 움직이고 빅텍도 움직이고 그러는데 다 전고점 돌파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그다음부터 쫓아가는 애들은 퍼스텍이 될 거고, 그다음에 시장은 좀 더 흔들릴 거란 말이에요. 흔들리면은 이런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퍼스텍 표적 종목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전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테마 장세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 오늘 장중 내내 흐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수가 공개하기 전에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부터 먼저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지난 10월 10일에 LIG 넥스원 공략해봤고요. 매수가 9만 원에 접근하면서 수익률은 2%가량 달성해냈습니다. 지난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는 저희가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지면서 엘컴텍에 대해서 주시를 해봤습니다. 각각 1280원, 1296원, 1320원에 접근해봤고요. 28%, 26%, 24%의 목표가를 달성해냈습니다. 이렇게 누적 수익률은 1127.64% 현재 달성해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표적 종목 매수가 공개하기에 앞서서 전일장 모습은 어땠는지 먼저 전문가님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표적 종목도 엘컴텍이었습니다. 엘컴텍만 내리줬어요. 한번 그 방산주 뭐였죠? LIG 넥스원이었나? 하여튼간 그거 하나 한번 주고 나서 그거는 이제 대형주니까 안전해서 준 거고 큰 수익은 어디서 난다? 좀 가벼운 데서 납니다. 그래서 가벼운 쪽으로 이제 엘컴텍을 드렸던 건데 금관련주 쪽이죠. 자, 차트를 한번 보면 전날 뭐 계속 가격이 조금씩 올렸어요. 처음엔 1280원, 그다음에 1296원, 그다음 1320원 가격이 올랐지만 어쨌든 올라갈 자리가 되니까 올라가죠. 그리고 제가 전날도 미래생명자원과 비슷하게 생겼다. 얘도 급등하기 전에서는 이렇게 생겼는데 결국 이슈 타고 급등하니까 한 방에 그냥 28% 급등하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애들이 그러니까 방산주뿐만 아니라 금 관련주, 그다음에 에너지 관련주 이런 애들인데 이미 에너지 관련주들은 이때도 먼저 움직였고 그래서 이제 금 관련주를 얘기를 해드렸던 건데요. 수익률은 이미 많이 났죠. 그러면 절반을 팔면 됩니다. 당연히 절반을 팔면 되고 그래야 뭐 다시 떨어지면 다시 또 사면 되는 거니까 절반을 팔고 나머지 절반은 자 전날도 그랬을 거예요. 1,400원을 돌파하게 되면 한번 쏘는 위치다. 한번 쐈죠. 이제는 이제 정고점 자리. 여기를 이제 뚫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2,300원까지 쏘는 자리입니다. 그럼 2,300원이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1,320원에 샀다 치면 아니다 1,280원에 샀다 치면 1,280원 정도에 샀으면 2,300원 가면 몇 프로 수익이냐면 79% 수익이에요. 여러분들이 뭔가 주식을 샀는데 79% 거의 80% 가까이 수익이 난다. 그러면 뭐 올해 장사는 다 한 거죠. 그렇죠? 그 정도 먹었으면 된 거잖아요. 뭐 300%, 500%꼭 먹어야 주식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목표치가 굉장히 큰데 지금 이슈가 지금 탄 거예요. 금값도 한번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 금값도 쉽게는 안 꺾일 것 같고 그럼 금값 이슈 때문에 이 정고점을 돌파하면 여기까지 나오겠죠. 근데 지금 저항대에 걸리고 있으니까 다시 조정을 받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절반을 팔면 되는 거고 다시 조정받으면 또 사면 돼요. 그러면 또 가면 2,200원, 2,300원 열려있는 자리니까. 그래서 지금 정고점 자리가 1,650원 자리인데 요것만 뚫으면은 이제 2,000원 쪽, 2,200원, 2,300원 쪽으로 가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어쨌든 지금 이슈에서는 미국 시장이 뭐 여기서 뭐 드라마틱한 뭐 급등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쉽게 금값도 안전자산 선호 관련주들이 꺾이지는 않을 것 같으니 그래서 요 금 관련주들 바닥이에요 지금도. 그러니까 절반 팔고 나머지는 2,000원, 뭐 2,300원 뭐 또 모르죠. 돌파하면은 2,500원, 3,000원 갈지도. 지금 흥구석유는 역사적인 신고점을 가고 있을걸요? 흥구석유. 그렇죠. 얘는 아마 역사적인 신고점을 가고 있을 거예요. 맞죠? 역사적인 여기 보면 이게 얼마예요? 지금 600원인가요? 700원인가요? 700원짜리. 여기서도 한 4년 전만 하더라도 2,700원짜리. 근데 지금 16,960원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신고점을 가고 있는 그러니까 주식이 한 번 움직이면 이 바닥에서 아주 개념 없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이 딴 게 없잖아요, 지금. 뭐 지금 전쟁 났다고 그러고 지금 미국도 참전한다고 그러고 양상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금값은 계속 올라가고 등등.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 자, 뭐 계속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종목들 아까 수익률들은 다 3일 동안 드렸던 거잖아요. 뭐 하나는 뭐 28%, 뭐 하나는 26%, 하나는 24%뭐 이런 식인데 오늘은 좀 새로운 종목. 왜냐면 엘컴텍은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적당히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올라갔으니까 엘컴텍은 그냥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이제. 자, 퍼스텍으로 가겠습니다. 자, 퍼스텍. 자, 매수 가격은 굳이 뭐 쫓아갈 필요는 없는데 쫓아가도 가격이 나쁘지는 않은데 그래서 3,700원으로 내려올지도 모르니까 3,700원으로 내려오면 공략을 해보세요. 얘도 마찬가지 4,000원 널 돌파하면 똑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3,700원에 공략을 하던데 안 내려오고 돌파가 되면 4,000원 돌파하면 그때는 이제 못 사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돌파하면 얘도 똑같이 미래생명자 흥구석유처럼 되는 거예요.
흥구석유 여기 정고점, 그러니까 돌파하기 전에서는 괜찮은데 돌파하면 시세가 폭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생명자원도 여기 정고점, 여기 5,000원짜리를 돌파하니까 이게 시세가 나오듯이, 그리고 지금 엘컴텍도 1,400원이 돌파하기 전에서는 뭐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잖아요. 그래서 3일 동안 추천했을 때에서 가격을 계속 줬잖아요. 얼마 이하선 사라. 1,400원 전에서는. 그러니까 퍼스텍도 4,000원 돌파하기 전에서는 최대한 싸게 저점 매수를 하는데 돌파하게 되면 얘도 이제 시세가 폭발을 합니다. 근데 조만간에 시세가 폭발할 것 같은 느낌은 왜 그러냐면 빅텍이 먼저 돌파를 했고요. 여기. 얘는 전고점이 4,500원인데 돌파를 했고 5,000원짜리도 또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여기 4월달 고점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돌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중에 만약에 밀리면은 공략을 해보시고, 그리고 휴니드도 똑같이 드론 관련주에서 방산주인데 얘는 오늘 한번 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살짝 밀리잖아요. 근데 밀리다가 얘가 갑자기 또 튈 수 있어요. 왜냐면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은 이게 뭐 며칠 만에 끝나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이슈로 전쟁 관련주들이 움직이면, 그리고 우리나라 무기들을 전 세계에서 많이 삽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양상들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유럽들도 그동안 평화주의였잖아요. 근데 러시아 때문에 뭐 폴란드도 뭐 여기저기 나라들도 이제 우리나라 무기를 많이 산단 말이에요. 봤잖아요. 그래서 실적이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중동 리스크가 커지면서 그러면 중동에 있는 나라들도 막 무기들 많이 사겠죠. 물론 뭐 이번 전쟁 때문에 무슨 뭐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 방문해가지고 이제 뭐 세일즈 하려고 했었는데 방문이 취소됐다고 떨어졌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무기가 필요할 겁니다. 왜냐면 미국에서 사겠어요? 미국에서 무기 안 줄 텐데. 물론 몰래 팔겠죠. 근데 우리나라 무기가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래서 뭐 사우디라든지 뭐 다른 나라들도 우리나라 무기 아마 관심이 많을 텐데, 그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에서도 우리나라 무기들 점점 관심이 많을 거예요. 지금 전쟁 양상 여러분들 뭐 뉴스 보면 알겠지만 이게 계속 확전되고 그러면 다른 나라들도 군비를 계속 축적을 하고 뭔가 계속 이런 양상으로 가게 되면은 불안해서라도 그 국방력을 아마 높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무기가 지금 전 세계에 일단은 K방산, 이제 가격이 싸요. 그리고 성능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슈는 계속 되겠죠. 이 전쟁이 뭐 평화의 시대가 아니면 전쟁의 시대로 가는 듯한 약간 그런 좀 불길한 얘기만 이가면 좀 들지만, 뭐 전쟁은 항상 인류 역사에 있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이 조금 불안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정도는 뉴스를 봐서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에야말로 방산주 테마주들은 움직일 수 있는, 왜냐하면 실적이 겸비가 되고 그다음에 무기 수출 아마 계속 될 것 같아요. 느낌이 뭐 전쟁은 안 했으면 좋겠지만 전쟁을 안 하기 위해서라도 서로가 강하면 안 싸운다 그러죠. 하나가 강하고 하나가 약하면 싸운다 그러죠. 만만하니까 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기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아마 방산 이슈들은 아마 이 전쟁이 끝나더라도 계속 실적에 대한 얘기는 나올 겁니다. 그래서 빨리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고, 끝나고 나서도 다른 나라들도 계속 우리나라 무기를 사려고 아마 컨택을 들어올 겁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표적 종목 퍼스텍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퍼스텍 매수가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3,700원 제시를 또 해주셨고요. 4,000원을 돌파하기 전에는 이 지금 자리에서 3,700원 선에서 모아가는 전략을 취해봐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02-32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첫 번째 상담부터 힘차게 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은 대덕전자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3%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24,400원 선 현재 지나가고 있고요. 반도체 PCB 관련주입니다. 반도체가 최근에는 저점을 찍었다라는 긍정적인 기사도 많긴 했지만 또 최근에 시세가 나오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도 반도체 투톱 흐름도 어려워 보입니다. 대덕전자 우리 상담자님 같은 경우에는 25,3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현재 30% 보유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대덕전자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볼까요?
자, 상담에 앞서서 노란톡방 지금 열어놨고요. 좀 전에 열어놨는데 이따 닫을 거예요. 시장이 불안하죠. 근데 저는 이거를 예상을 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확률로 따지게 되면 99.99999% 정확하게 지금 제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국 시장, 제가 공개 방송에 꼭 보라 그랬잖아요. 그 라인을 넘지를 못하면 이건 흔들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그 라인을 넘어가면 저는 시장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서부터는 반도체 사야 돼요. 근데 미국 시장이 그 라인을 돌파를 못하면 지금처럼 흔들립니다. 이 흔들리는 게 어디까지 흔들릴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일부러 빼는 거거든요. 박앤세일. 일부러 가격을 싸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개인들이 물량을 뺏어가는 거죠. 대신에 뭐가 움직여요? 반대쪽에 있는 테마주들. 그래서 방산주, 에너지, 금값 관련주들이 움직일 것 같아서 그쪽만 줬어요, 사실은. 그쪽만 줬는데 그러니까 그런 전략들이 또 궁금하면 노란톡방에 들어와서 제가 얘기하는 내용을 보면 느낌적으로 지금 이정주 전문가가 뭘 공략하라고 하는지를 알겠구나. 아니면 공개방송 들어오면 다 얘기를 해줘요. 공개방송 들어오시면 되는데 공개방송 들어왔었으면 추석 전에 이미 주식 다 던져야 되는 거죠. 반도체 뭐하러 갖고 있어요? 2차 전지 뭐하러 갖고 있습니까? 추석 전에 이미 벌써 9월 21일서부터 주식 다 던지고 나서 그리고 놀고 있다가 종목들 빠지면 싸게 사야 되는데 그래서 최근에 뭐 로봇주들도 하루 이틀 정도는 먹었으면 됐지만 근데 저는 그쪽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더 안전한 쪽 바로 금 관련주, 그다음에 방산주, 그다음에 에너지 관련주 이런 쪽 흥구석유 봐봐요 지금 빅텍 봐봐요 지금 뭐 이제 퍼스텍도 따라가겠지만 금 관련주 엘컴텍도 봐봐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지금 유리할 것 같아서 지금 시장이 흐름이 그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쟁이 안 났었으면은 아마 현금 계속 갖고 있으라고 했을 거예요. 왜냐면 아직 시장이 미국 시장이 거기를 못 넘었으니까 넘어가면 그때부터 종목을 줬을 텐데 이스라엘 전쟁이 딱 터지고 나서 그러면은 시장 흔들릴 때 이쪽에 가겠구나 했던 거거든요. 어쨌든 지금 노란톡방 열려놨으니까 지금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대덕전자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자, 대덕전자, PCB 관련주 쪽이고 이제 IT 섹터가 가야 가는 애들인데 자, 매수 가격을 보면은 25,300원에 30%. 자, 큰 손실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이제 싸다고 아마 공략을 했을 것 같은데 자리는 좋아요. 이게 대덕전자가 방산주라든지 아니면 뭐 석유 제품을 납품을 하는 뭐 흥구석유처럼 그런 회사다. 그러면은 얘는 지금 오는 상한가를 갖겠죠. 20%는 넘게 갔겠죠. 근데 그런 종목이 아니고 IT다 보니까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IT는 지금 싸요. 싼데 더 싸진다는 게 문제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종목들이 다 싸다. 얘도 싸요. 8천만 원짜리 세단 고급 자동차가 지금 2천만 원, 1천만 원까지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상황이 안 좋아서 500만 원, 300만 원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 얘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 일본 시장도 떨어지고 뭐 다른 애들 다 떨어집니다. 인공지능 로봇 관련주도 뭐 다 떨어지고 있고 뭐 안 떨어지는 게 없어요. 오늘 1,261개 종목들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면은 손실이 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시기가 안 좋은 거예요. 일단 한번 팔았다가 그냥 손실이 크지 않으니까 손절을 했다가 시장이 완벽하게 바닥을 치고 미국 시장이 어느 라인을 돌파를 하든 아니면 이스라엘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 나오면 그때에서 다시 재복수로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손실이 컸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들고 가는 게 맞는데 지금 손실이 크지 않으니까 이걸 그냥 팔았다가 차라리 이거를 손절하고 아까 얘기했었던 뭐 퍼스텍이나 휴니드나 빅텍은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안 되잖아요. 너무 많이 올라갔으면 안 되니까 뭐 휴니드 그다음에 뭐 퍼스텍 뭐 이런 애들로 차라리 공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종목 교체 내지는 현금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덕전자 함께 살펴봤습니다. 현재 손실이 크지 않은 상황이니까요. 손절하셨다가 시장의 저점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공략해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화산업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안 좋은 시장 속에서도 2%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15,910원 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고요. 그래도 어제 테슬라의 악재가 조금 있긴 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50%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라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그래도 오늘 나쁘지 않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화산업 상담자님은 34,05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보유 비중은 15%입니다. 이화산업은 어떤 전략을 세워가면 좋을까요? 자, 이분 사신 가격은 34,000원이니까 지금 반토막 가까이 넘게 난 거네요. 자, 차트를 보면
이게 만약에 손실이 작으면 일단 현금화했다가 뭐 다른 걸로 공략을 하거나 뭐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분은 너무 손실이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보유만 되세요. 마이너스 한 53% 정도 손실이니까 빠질 만큼은 빠졌고 시장이 여기서 강했다면 그렇죠? 여기서 시장이 지금 코스피의 모양이고요. 이게 코스닥의 모양인데 이런 모양이 아니고 오늘 어제 미국 시장이 3% 폭등을 해가지고 오늘 일본 시장도 3% 폭등을 하고 우리나라 시장도 코스닥 2% 폭등하고 뭐 코스피도 거의 2, 3% 폭등을 하는 모양이 나왔으면 오늘 추가 매수를 하면 돼요. 일본 시장도 2%, 3% 폭등, 미국 시장도 2%, 4% 폭등, 우리나라 시장도 2%, 3% 폭등했으면 근데 지금 꺾이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조정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서는 추가 매수는 안 되고 그냥 보유만 되세요. 그래서 보유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히림 좀 봐주세요. 히림. 네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네, 8,100원에 저기 20%요. 8,100원에 20%. 하신 지는 얼마 안 되셨죠? 아유, 옛날서부터 오래오래 됐어요. 아, 이거. 오래되신 거예요? 근데 단가가 그렇게 높진 11,000 않아요. 얼마서부터 해갖고, 아우, 이게 애먹는 주식이네요. 물타기를 해서 해도 단가가 그렇게 높으진 않아서 좀 다행인 것 같은데 자, 차트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12,000원부터 단가를 낮췄는데 8,100원까지 낮췄으면 되게 잘 낮춘 거거든요. 원래 단가 낮추면 대부분 12,000원에서 물린 사람들 단가 낮춰봤자 11,000원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는데 어떻게 뭐 단가는 좀 잘 낮추신 것 같고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어쩌고저쩌고 내지는 이제 뭐 북구 관련주 그런 쪽으로 이제 움직였던 건데 지금은 사우디가 또 뭐 참전할지 안 할지 또 이란이 참전할지 안 할지 하여튼 전쟁 이슈들이 워낙 크다 보니까 시장이 밀리잖아요. 결론은 네. 시장이 밀리니까 그러니까 테마가 다 저쪽으로만 붙어요. 흥구석유서부터 이쪽 애들로. 그래서 지금은 좀 잠잠한데 이게 다시 소강 상태로 되고 시장이 좀 반등 줄라 그러면은 이런 이제 건설 섹터라든지 이런 애들이 다시 또 반등을 줄 것 같으니까 요거는 한번 그냥 오늘 많이 안 흔들린 많이 한 3%나 빠지네. 그래도 수익으로는 바뀔 것 같거든요. 한 번은. 저점이 얼마예요? 6,400원이야. 네? 6,400원. 그럼 거기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얼마든지 여기서 떨어질 수 지금- 있죠. 네?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죠. 장이 안 좋아서.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아직은 그렇게 사고를 안 쳤는데 미국 시장이 13,000이 깨지면 우리나라에 있는 웬만한 종목들은 엄청난 박앤세일에 대한 고통을 겪게 될 건데 근데 미국 시장이 13,000이 깨질지 안 깨질지 저도 몰라요. 네. 그래서 13,000이 깨지면 그때는 손절이 났지만 지금은 깨진 게 아니니까 미국 시장이 오늘 반등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네. 오늘 미국 시장 반등 나오면 얘도 지금 저점이 7,500원인데 여기 라인 7,500원. 네. 그러니까 저점 라인이 6,400원도 있고 7,500원이 있는데 미국 시장이 13,000이 깨지면 7,500원은 지지가 안 되고 더 깨질 거고요. 네네. 근데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 오늘이 저점이 돼서 내일 반등 나오면 이제 8,000원, 8,100원, 8,200원으로 반등 나오니까 그때는 수익에서 팔 수가 있고. 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보면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뭐 10,000원까지는 안 가죠. 아니 제가 지금은 뭐 10,000원까지 사러 보는 보시기에는 10,000원 가려 그러면 전쟁이 내일 끝난다는, 그러니까 다음 주에 끝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전쟁 이슈 사라지고 미국에서도 긴축 안 한다. 네. 돈 풀겠다. 뭐 네. 이러면서 좋은 얘기 나오면서 미국 시장 급등 나오면 10,000원 가요. SY는 잘 움직이는데 얘가 히림이랑 같이 움직이던데 SY는 잘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걔만 갈 거예요 아마. 네? 걔만 갈 거예요. 오늘 지금 1,268개가 빠지는데 가는 애들이 2개, 3개는 있겠죠. 네. 다 떨어져도. 근데 다 떨어지는 거에 얘는 포함이 된 거니까. SY만 갈 거라고요? 자, SY가 아니잖아요, 얘는. 네네. SY가 다른 게 엮여서 갔겠죠. 그렇죠. 다른 게 엮여서 갔겠죠. 얘가 SY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면은 오늘 네. 그쪽 관련주, 재건 관련주 다 급등했을 텐데 그건 아니니까. 그래서 네. 이거는 그냥 수익 나면은 일단 현금화하시라 말씀드린 거예요. 자,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중간 시장을 갔다가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중간 시황 시간입니다. 종목 상담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의 흐름은 어떤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 넘게 강세 보이고 있고요. 3,800원 선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제시해 주셨던 3,700원보다는 조금 더 위로 올라와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양시장의 흐름은 어떤지 코스피 지수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0.55% 약보합권에 머물면서 2,442선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삼성전자부터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모두 다 파란불 켜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나왔던 소식이었는데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HBM5 5세대까지 독점 공급을 하게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단독 뉴스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는 유의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오늘은 0.64% 하락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지수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69% 하락하면서 800선 마찬가지로 간당간당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808선에서 움직이고요.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부터 LNF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혼조세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는 오늘 3% 그리고 2% 넘게 빠지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시간 외에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모두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 모두 마찬가지였고요. 시간 외에서 금요일부터 3% 넘게 빠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장에서도 현재 흐름 1% 그리고 2% 넘게 빠지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개장한 지 1시간 27분 지나갔고요. 지금 양시장 모두 다 파란불 켜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특별한 움직임은 있는지 전문가님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은 미국 시장이 키를 가지고 있는 건데요. 미국 시장이 반등이 세게 나와줘야 되는데 어설프게 나오면 또 빠집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의 흐름만 잠깐 한 번 더 체크를 해드리겠는데 자, 미국 시장입니다. 자, 나스닥하고 다우존스하고 모양을 보면은 이게 강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여러분이 보더라도 지금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흐름은 아니잖아요. 계속 뉴스들이 안 좋게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S&P 500도 그렇고 반도체 지수도 그렇고 얘네들이 올라가면 참 좋을 텐데 올라가질 못하고 오늘도 올리는 척을 하고 뭐 내일 모레 다시 떨어진다. 19일 날에 제롬 파월 의장이 연설을 한다 그러죠. 이번 FOMC는 없습니다. 10월 달에는 없고 11월 2일 날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에서 금리 인상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어느 정도의 뉘앙스를 느낄 수 있을 텐데 이전까지 기사들은 동결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거의 거의 90% 이상 거의 확고하게 나왔다면 지금 전쟁 이슈로 인해서 유가가 급등을 하면서 왜냐면 미국도 지금 전쟁 비축유들이 지금 재고가 바닥에 나가지고 지금 유가를 잡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맘만 먹으면 기름 열심히 뽑아내면 유가 다 떨어뜨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부러 지금 그렇게 한다는 것 같거든요. 느낌. 왜냐면 모르죠. 뭐 어떤 상황이 될지. 어쨌든 이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은 이득을 봅니다. 무기 팔아갖고 돈 벌고요. 기름 많이 나오니까 기름 비싸게 팔면 돈 더 벌고요. 전쟁 나고 있는 나라들은 본인 나라들이 전쟁 나고 있는데 그거 뭐 기름 팔 정신이 없잖아요. 그리고 무슨 해협, 무슨 뭐 호르무즈 해협 거기 뭐 봉쇄하고 뭐 그러면은 그거 기름 오기도 힘들고 어쨌든 전쟁 양상이 어떻게 될지 저도 몰라요. 하지만 뉴스 나온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은 올라가고 싶은 거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힌트를 드리면 제가 볼 때는 미국은 올라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인다. 그럼 제롬 파월 의장도 별로 좋은 얘기는 안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럼 미국 시장이 다시 재차 하락하게 되면 계속 전쟁 관련 쪽으로 몰릴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종목들을 함부로 싸다고 공략하지 말고 지금은 테마주 장세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이 확실하게 바닥을 치는 모습이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제 얘기는 다 취소가 되지만 그렇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 나오니까 미국도 이걸로 돈 벌어야 되니까 그렇죠? 미국도 돈 벌기 위해서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미국은 무기 좀 팔고 그다음에 하여튼간 기름도 팔고 그러려 그러면은 그래서 유가가 지금 뭐 $150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왜 나오는 거겠습니까? 그렇게 긴장감을 주고 그리고 저는 이제 주식만 얘기하자면 이 돈을 가지고 투기하는 세력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걸 띄우거나 그러지 않아요. 다 매집한 다음에 막 띄웁니다.
그리고 최고조가 될 때에서 그걸 던지죠. 아직 최고조 상황은 아니니까. 그래서 유가나 금값이 지금이 바닥이라는 아닌 것 같고 이제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쪽 관련주를 계속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어제도 그저께도 계속 얘기했던 엘컴텍. 그러니까 분명히 반도체 관련주 쌉니다. 머니가 IPS 뭐부터 해가지고 뭐 지금 뭐 LB 세미콘 뭐 되게 싸요 지금. SF 반도체, 시그네틱스, 유니테스트, 뭐 TSE, 이녹스 첨단 소재 뭐 등등 종목도 굉장히 싸지만 싸면 뭐랍니까? 미국 시장이 빠지겠다는데 미국 시장 빠지는데 거꾸로 올라가진 않을 테니까. 그래서 걔네들은 나중에 많이 싸지면 그때에서 사면 돼요. 더 싸지면 아주 싸지면 그거는 나중에 사면 되는 거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미국 시장이 올라가지를 않으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계속 흔들리게 되면 계속 절로 몰립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엘컴텍도 제가 볼 때 끝난 것 같지도 않고 고점 조만간 돌파할 것 같고 뭐 등등 해서 이쪽 원자재 관련주 내지는 뭐 음식업종 관련주 그다음에 에너지 관련주 그다음에 방산주 이런 쪽들로 계속 몰리질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드리면서 어쨌든 지금 IT 섹터를 갖고 있건 하는 사람들은 이미 추석 전에 제가 비중 많이 줄여놓으라 그랬죠. IT 섹터든 뭐든 시장 흔들릴 것 같아서. 그리고 흔들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사는 것들은 시장이 흔들려도 올라갈 수 있는 금 관련주, 엘컴텍. 이제 오늘은 이제 퍼스텍 뭐 이런 애들 말씀을 드렸는데 뭐 LIG 덱스원도 금액 큰 사람들한테는 좋기는 좋아요. 뭐 어차피 반등 주고 올라갈 것 같기는 한데 수익률로 따지게 되면 LIG 넥스원이 10% 가면 퍼스텍은 한 30% 가겠죠. 크기 차이입니다. 무거운 애와 가벼운 애. 그러니까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제 좀 가벼운 쪽이 좋다라는 거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상담으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특별한 움직임은 있는지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현재 테마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좋은 종목들이 좀 저렴한 가격에 지금 많이 놓여 있긴 하지만 미국 시장의 저점을 확인한 후에 그 뒤에 다시 한번 공략을 좀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상담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만나볼 종목은 뉴로메카입니다. 오늘은 5%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32,500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대표적인 협동 로봇 관련주입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하기 전에는 로봇주가 전반적으로 좀 힘을 받으면서 함께 시세를 보였었는데요. 상장 후에 좀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는 그래도 포스코와 공장 신축 설계 이 계약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잠시 좀 강세를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우리 상담자님 같은 경우에는 46,7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보유하고 있는 비중은 15%입니다. 뉴로메카는 어떤 투자 전략 세워가면 좋을까요? 자, 로봇 관련주. 사실 로봇 관련주 뉴스 이슈가 하나 국내에 일정이 있던 게 있었어요. 킨텍스에서 로보월드 2023 해가지고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아니다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게 3일 동안 열렸던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일정표에 나와 있어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로봇주들이 강하게 움직일 거라면은 그게 뉴스가 좀 되면서 종목들이 좀 움직였지 않았을까라고 싶었는데 뉴스도 안 됐고요. 별로 그렇게 뭐 기대만큼 그렇게 막 대단한 거기는 이제 협동 로봇이라든지 앞으로 미래 양상에 대해서 뭐 뉴로메카도 참전하는 게 거기에 참가했다고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어쨌든 지난주는 한 이틀 동안 로봇 관련주 강하게 움직였는데 시장 때문에 이래요. 그러니까 로봇주들이 움직일 생각이 있었으면 뉴스를 엄청나게 폭발시키면서 더 갔을 텐데 지금 다시 거꾸로 떨어지는 건 시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은 자,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결국은 로봇주들은 잘 모아놨다가 나중에 움직일 텐데 이게 저점이 여기가 저점인지 여기가 저점이 10,000원이 저점인지 지금 30,000원짜리거든요. 10,000원이 저점인지 30,000원이 저점인지 지금 아리송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시장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이 기술주하고 성장주들이 더 떨어질 수 있는 이유는 뭐다? 그런 이유가 나온다면 유가가 계속 올라가면 인플레이션 압박 때문에 성장주하고 기술주, 긴축이 계속 장기화될 우려가 커지기 때문에 그러면 긴축 이슈 때문에 미국의 성장주 기술주는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기술주 성장주도 떨어지겠죠. 얘도 기술주 성장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얘도 떨어지겠죠. 그래서 시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만 좋으면 지수가 지금 3,000으로 간다, 3,500 간다, 우리나라 코스피 4,000 간다 그러면 이거 사야 되는 거죠. 얘만 사는 게 아니고 다 가겠죠. 근데 지금 시장이 어때요? 흔들잖아요. 그래서 박앤세일을 한 번 더 하겠다는 지금 의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쪽으로. 근데 뭐 일로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지만. 근데 이분 사신 가격이 35,000원이면은 지금은 적당한 종목이 있어요.
얘도 로봇주죠. 퍼스텍도 로봇주입니다. 얘도 인공지능이죠. 퍼스텍도 인공지능이에요. 근데 퍼스텍은 방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매수 가격이 35,000원이면 지금 퍼스텍으로 옆으로 그냥 이동시키면 되는데 이분 사신 가격은 46,700원이에요. 그 이동시키기가 억울하죠.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보유하셔야 돼요. 추가 매수도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시장이 확실하게 바닥을 치고 유가가 떨어지고 전쟁이 사라지면 그러면은 유가가 떨어지면은 기술주 성장률이 다시 올라가고 뭐 하면서 뭐 파월 의장이 19일 날에서 좋은 얘기하고 그래갖고 우리는 금리 인하를 시킬 거다, 괜찮다, 유가 떨어뜨릴 거다 이런 얘기 나오면 이거 추가 매수해도 되겠죠. 미국 시장 폭등할 테니까. 근데 반대 얘기가 나오면 갑자기 파월 의장이 19일 날 무슨 얘기할지 저도 몰라요. 파월 의장이 19일 날에 무슨 얘기할지 지금 16일이니까 3일 뒤에. 근데 파월 의장이 딱 나와가지고 지금 전쟁 때문에 인플레이션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될 것 같고 뭐 그래서 지금 그래서 금리 한 번, 두 번 해서 더 올릴 수도 있다. 이 얘기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미국 시장 폭락하겠죠. 파월 의장이 한 번만 한다 그랬는데 한 두 번 생각합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어떤 얘기 나올지 저도 모릅니다. 어쨌든 좀 더 유리한 쪽은 지금 유로메카보다는 똑같은 로봇 관련주라면 퍼스텍이 유리할 텐데 매수 단가가 너무 차이 나요. 그래서 그냥 보유만 그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메디톡스요. 메디톡스. 자, TV 소리가 지금 들려서 그러는데 TV 소리는 줄여주시고 전화로만 저랑 통화하시고 화면만 보시면 돼요. 네네. 네, 줄이셨나요? 예. 네, 자, 메디톡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5만 5천 원에 한 30% 됩니다. 25만 5천 원에 30%. 사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그렇죠. 이 종목을 좀 오래됐는데 싸게 사가지고 조금 이익을 많이 봤거든요. 아, 이익 한번 보시고 또 들어가셨구나. 예. 예, 그렇죠. 근데 25만 5천 원 사가지고 9월 달에 9월 초에 샀는 것 같네요. 9월 초에. 예, 그래요. 욕심을 내다가 절반은 팔고 절반은 아직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잘하고 계시네요. 그래도 하나도 안 팔고 있는 것보단 팔고 그다음에 또 내려올 때 또 살 수 있는 기회. 근데 지금 시장이 이러니까 좀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차트를 한번 보면 메디톡스는 이제 보톡스 관련주로 해가지고 지금 수급도 괜찮고요. 추세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겨울 되면은 제약바이오주도 움직일 텐데 또 제약바이오 움직이면은 미용기기, 의료기기 애들이 또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손절하기는 좀 아깝고 대신에 추가 매수는 지금 안 되고 좀 기다리셔야 되는데 지금 저점 자리는 한 20만 원 정도로 보이는데 이 시장이 좀 불안하다 보니까 시장이 또 흔들리면은 저점으로 더 내려올 수도 있지만 얘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물량들을 갖고 있는 게 있어서 다시 25만 원 이상은 갈 것 같아요. 글쎄 생각보다 너무 쭉 계속 빠지니까 지금 오늘 얘네 0.45% 빠지잖아요. 지금 다른 반도체 그다음에 로봇 관련주들은 3, 4%, 5% 빠져요. 뷰노는 7% 빠집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덜 빠지는 거죠. 네네. 그래서 다른 애들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편인 것 같은데 이게 20만 원까지는 밀릴 수는 있어요. 그 추가 매수는 아마 이 전쟁 이슈가 좀 끝나고 나서 낙폭과에 따른 종목들의 반등이 나오면 그때에서 추가 매수를 더 한 번 더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그리고 이거 뉴스를 보니까 네. 휴젤하고 미국의 그 재판 때문에 좀 영향을 받는가 혹시 싶었어요. 뭐 어쨌든 간에 뭐 미국에서 뉴스가 어떻게 되는데 미국도 이제 다 빠진단 말이에요 지금 종목들이. 만약 미국이 다우존스가 나스닥이 막 폭락을 해가지고 죄다 막 다들 막 쭉쭉쭉 흘러내리면은 우리나라 시장도 빠질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시장의 영향을 지금 맞는 건데 제가 얘기하는 요점은 이거예요. 시장의 영향을 다 받고 있어요. 근데 얘는 그런 걔네들보다 좀 덜 받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애들 30% 빠질 때 한 10%밖에 안 빠질 것 같고. 그러니까 좀 영향이 좀 적을 것 같아서 그냥 보유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만약에 더 빠질 게 좀 겁내신다라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반등 주면은 비중을 줄이면서 보유하셔도 될 것 같고요. 추가 매수는 아직 안 되세요. 네. 자,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상담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요. 일단 오늘은 공개 방송은 장 끝나고는 없지만 요 방송 끝나고는 없지만 장 끝나고 3시 반에는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3시 반에 잠깐 공개 방송할 때 그때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에 대한 상담은 여기까지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끝나고 3시 30분에 공개 방송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종목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신 분들께서는 노란톡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도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흔들린다고 해도 박스권 매매 전략은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에너지, 방산 그리고 금 관련주들 급등하고 있으니 공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오늘장 표적 종목으로는 퍼스텍 제시해 주셨고요. 매수가는 3,7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TV 리스크관리팀, 손실복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